네, 오늘 아침 체결 라디오 여러분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조금 시작이 늦었습니다. 네. 자, 엄마 탓이 아니에요. 네, 오늘은 리슨 4 1장의 리슨 4입니다. 엄마 탓이 아니에요. 엄마 절대 잘못한 거 없어. 엄마 탓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네. 중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아 아이들과 부모님 사이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하면서 항상 여러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조금 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고요. 아이가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고생을 할 때는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선생님,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담임교사는 과연 알고 있을까 하는 염려로 종종 선생님들이 질문하십니다. 그때마다 네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네, 알고 있죠.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는 평소 아이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라 그들의 교우 관계에 대해 대체로 잘 알고 있지만 섣불리 개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섣불리 개입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사춘기 아니지만 사춘기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받는 어머님들끼리 사실 초등반 카페에서도 이렇게 다툼이 가끔 일어납니다. 네. 그럴 때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섣불리 끼어들지 않아요. 네. 섣불리 끼어들면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자,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나도 아이들의 교우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했습니다. 이러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멘탈 김성천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정성생, 신경 쓰지 마. 저러다 금방 화해해.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 눈에는 갈등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툼의 순간이 기억에서 희미해질 때쯤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아이들은 다시 손을 잡고 깔깔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몇 번 겪게 되자 나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어른의 개입보다는 관찰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스스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적절한 도움을 준다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주면 문제 해결은 더 높아지고 결과 또한 긍정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이 작가님께 선생님께 대한 의문은 아니고요. 다른 의문이 하나 듭니다. 네. 뭐냐면 바로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사춘기와 관련될 때는 충분히 아이에게 시간을 주고요. 아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전까지는 정말 지켜만 봐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 폭력이라든지 왕따와 같은 문제에서는 아이들이 손을 내밀기가 힘들다고 생각들거든요. 네. 이 경우에도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요건 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책의 내용과는 조금 관련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좀 글로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문제와는 달리, 또 이 책의 사춘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단은 계속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나와 입장이 다르십니다. 특히 내 아이가 상처 있고 마음이 아플 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 속상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미혜는 방학을 며칠 앞두고 친구들과 싸웠습니다.
아이는 미안하다고 친구들에게 거듭 사과를 했지만 친구들은 미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미애가 방학 동안 친구들과 화해를 하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지나도 아이들은 화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치 상황이 계속되자 오히려 미애의 마음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자신은 이미 사과도 했고 친구들과 잘 지내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급기야 급식을 먹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을 알게 된 후 미애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도 속이 까맣게 타고 있는 상황이셨어요. 교우관계도 걱정되는 마당에 점심까지 굶고 있으니 어머니는 무척 속상해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놓으면 아이도 어찌 속상하겠습니까. 네. 하지만 며칠 뒤 아이들은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사람들처럼 조용하게 화해를 했습니다. 미애는 전처럼 급식을 다시 먹기 시작했고 어머님도 매우 기뻐하셨죠. 부모에게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데 하루 종일 굶을 딸을 생각하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처럼 사춘기 자녀를 키우면 많은 부모님들이 눈물을 삼키고 계십니다. 네. 교우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아이들에게 아픔이기도 하지만 더 큰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냉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아픔을 이겨내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생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아이가 아파하는 것을 보는 일이 괴로울지라도 아이가 스스로 상처를 소독하고 일어나도록 두어야 합니다. 부모의 어설픈 갭이 오히려 아이의 상처를 덧나게 하고 아픔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사자는 자식을 절벽 밑에 떨어뜨려서 스스로 기어 올라오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같은 사자라도 돌림을 당한다고. 부모가 때로는 냉정하고 아프지만 정말 지켜봐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부모 입장이 쉽지 않죠. 네. 네, 뭐 그러네요. 속상하죠. 네. 어머님들 마음 이해되네요. 얼마나 힘들까요? 네, 해주셨고 켈리님도 차라리 내가 겪는 거면 좋긴 한데, 네, 어설픈 게 관심이라고 착각하죠. 네, 그래요. 어설픈 갭은 관심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상황을 나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어른도 정말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아프다고 해서 부모가 같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아픈 만큼 부모도 고통받고 있다면 아이는 의지하고 돌아올 곳이 없으니까요. 아이들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회복 탄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팠다가도 금방 잊고 밝아져요. 네. 그러나 정작 어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상처를 온전히 부모가 짊어지게 되면 부모는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고 삶의 고통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맞아요. 집안에서 엄마들이 우울해하면 집안 분위기가 다 다운되고요. 초등반 카페에서 도반장이 우울해하면 카페 분위기가 다 다운되죠. 같은 거 아닐까요? 네. 저도 좀 느끼게 되네요. 네. 우리 웬디님은 저도 동네 엄마들과 온담 문제로 폭발했었는데 그 아이들과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픈 아이 때문에 사건을 수습하긴 했으나 제가 우울증이 오네요. 그러니까요. 아이들 문제로 일단 엄마들은 최대한
네. 아이들이 손 내밀어서 엄마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이사라도 갔으면 좋겠어라든지 아이들이 어떤 리액션을 주지 않으면 네. 엄마들끼리 나서면 안 돼요. 네. 진짜 아이들은 회복하는데 엄마들끼리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정말 어른들은 돌아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끝까지 아이가 손을 딱 내밀어서 엄마 도와주세요 하기 전까지는 정말 그냥 너희가 해결해 라고 하고 말로 그렇다고 하면 안 되고 속으로 얘기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봐 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진짜 그 고무줄과 같아요. 새로 산 고무줄처럼 탄력성이 좋은데 우리 어른은 오래된 고무와 같아요. 탄력성이 떨어져갖고 쫙 늘어뜨리면 이게 여러분 막 금이 막 보이죠. 이게 끊어질 것 같은. 우리는 그러니까 함부로 잡아 당기면 안 돼. 아시겠죠? 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와 같은 관점보다는 아프니까 사춘기지. 그래. 아프니까 사춘기야. 너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거야. 엄마한테 부탁하기 전에 너가 좀 더 고민해봐. 안 되면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는 그때 도와줄게. 웃으면서 네, 맛있는 오렌지 주스 한 잔 사주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또 아이들이 문제를 잘 지나갈 것이라고 믿을 때 실제로 잘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부모가 사춘기 자녀의 문제를 자신들의 잘못으로 여기거나 받아들일 때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간 문제까지 이제 와요. 네. 간혹 아주 권위적이거나 매우 바쁜 직업을 가진 아버지들은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머니들에게 도대체 집구석에선 넌 뭐하고 이런 행동하거든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럼 아버지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아버지는 네가 집구석에서 해봐라고 제가 대신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어머님들이 얘기하지 마세요. 네. 이런 경우 어머님들은 이중 고통을 겪게 됩니다. 네. 한 부모 자녀가 아니면 아이의 교육 책임은 부부가 공동으로 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네. 한 사람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들의 아이잖아요. 우리들의. 네. 자, 그리고 자녀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따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의 아픔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적당한 거리에서 사춘기 자녀의 홀로서기를 응원하는 부모가 진짜 지혜로운 부모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어떠세요, 여러분? 네.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혜로운 부모는 한 템포 쉬고 가야 되는 거죠. 한 템포 쉬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엄마 친구가 내 친구고, 내 친구, 엄마가 엄마 친구가 된다라고. 네. 근데 친구 관계에서 성인 친구 관계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 회복이 불가능해요. 이게 가슴에 묻힙니다. 그 말 한마디가. 네. 도반장이 카페 운영을 하면 힘든 이유도 같아요. 저도 성인이잖아요.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묻히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네. 묻히는데, 이게 지나야 되는데,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거든요. 저는 77,000명의 엄마 친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보다는 작은 한 100명 정도의 동네 친구, 엄마 친구가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무게는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닮지 말고, 지켜보고, 흘려보내고, 네. 그리고 우리가 여유로워야지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여기서 희은쌤의 톡톡 한마디 오늘은 제가 전해드립니다. 희은쌤의 목소리가 그리우시겠죠? 네. 헬리콥터 맘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헬리콥터 맘이란 자녀가 대학에 가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자녀의 곁에 머무르며 모든 일에 참견하는 어머니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는 부모님들의 관심이 자녀에게 집중되고 자녀의 삶과 부모의 삶을 동일시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자녀를 성인으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청소년에 머무르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이들의 삶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삶 역시 소중해요. 아이들의 삶에 너무 깊숙하게 관여하다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해 헤매게 됩니다. 상담가나 정신과의 의사들은 내담자들의 고민에 대해 너무 깊숙이 개입하지 않으려 훈련을 하신다고 하네요. 너무 깊게 그들의 삶에 몰입하다 보면 자신까지 힘들어져 결국 그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부모는 깊게 연결될 수밖에 없지만 운명 공동체는 아닙니다. 자녀의 일은 자녀의 일로 스스로 결정하고 아픔 역시 혼자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아픔을 자녀가 짊어질 수 없듯이 자녀의 아픔도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아이로만 만들기 위해 좀 더 강하게 키우는 것은 어떨까요? 네.